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단어는 제10과 완벽하게 돌아오다 1차 시학습입니다. 자, 완벽. 자, 우리 완벽하다, 완벽해 라고 하는데 그 완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용품입니다. 문장에 쓰인 사, 유의 활용을 말할 수 있다. 자, 문장에 쓰인 사, 저 글자는 여러분이 아는 사신사입니다. 사신사자인데 동사로 쓰이면 사역동사가 되어 하여금 사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 A, B의 형식으로 쓰여서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유입니다. 유산이라고 해서 남길 유자입니다. 남길 유자인데 남기다란 뜻 외에 보내다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을 바르게 읽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완벽의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해문왕시 득초화시벽 진소왕문지. 자, 일단 보시죠. 조나라입니다. 조나라입니다. 초나라입니다. 진나라죠. 전부 다 춘추전국시대에 있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해문이라는 말은 조나라 왕의 이름이 해문왕입니다. 그래서 해문왕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소왕은 진나라의 왕이 됩니다. 진소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시자는 때 시자입니다. 뭐만 때, 당시 할 때요. 득은 얻다는 뜻입니다. 얻을 득이죠. 얻을 득.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시벽이라고 나옵니다. 화시벽. 화시벽은 말 그대로 화씨입니다. 화씨. 뭐 박씨, 이씨, 김씨 할 때 화씨가 발견한 구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화씨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늘에 있는 별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별의 명칭을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씨가 발견한 구슬인데 이것이 당시에 하나, 두 개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보배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갖고자 하는 탐내는 보배죠. 자, 저 화씨가 발견한 구슬은 당시에 최고의 보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화씨벽이라고 말합니다. 자, 문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듣다죠. 자, 이 지자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윗내용이겠죠. 보겠습니다. 조나라 해문왕 때 초나라 화씨벽을 초나라에서 화씨가 발견한 구슬, 다시 말하면 초나라에 있는 보물인 화씨벽을 얻었다입니다. 얻었다는 것은 구했다, 획득했다죠. 누가? 조나라 해문왕이. 진나라 소왕이 이를 듣고, 이것은 뭐냐면 조나라 해문왕이 초나라의 보배인 화씨벽을 얻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구슬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을 들은 진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탐을 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봅시다. 사자 하여금 사자입니다. 학습 목표에 의한 대로 하여금 사자 4A 플러스에서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로 쓰입니다. 자, A로 하여금 B 하게 하던데요. 바로 A로 하여금이니까 A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행위를 행하는 뭐가 나오냐면 A에는 바로 여기다 써봅시다. A는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A에는 대상이 오고 B에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뭐가? 행위가 행위나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사람이고 유자죠. 이 유자는 남길 유자인데 여기서는 보내다로 사용되었습니다. 조 나라 이름이죠. 왕이니까 조나라 왕입니다. 조나라 왕. 서는 글서자죠. 글서, 책서, 편지 다녔습니다. 여기서는 편지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원자는 발할 원자입니다. 발할 원자인데 이 글자는 문장에 쓰였을 때 뭐뭐 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뭐와 욕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하고자 한다, 뭐뭐를 바란다 이렇게 상통해서 쓰입니다. 이는 써이죠. 15성, 15개의 성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15개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성은 특별히 다스리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15개의 지역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청자는 요청하다죠. 요청하다. 요청할 청자입니다. 청할 청자입니다. 역은 바꿀 역자입니다. 바꾸다 할 땐 역이라고 있습니다. 씹다라고 할 땐 이로 있지만 여기 구술, 벽. 자, 이 벽은 바로 뭐겠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보물인 뭐죠? 초나라 화씨가 발견한 화씨벽이 되겠습니다. 화씨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유조왕서입니다. A가 바로 인이죠. 인입니다. A로 하여금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왕이 보내는 사람 누굽니까? 사신이죠. 사신으로 하여금 유조왕서죠. 조왕에게 조나라 왕에게 뭐를 편지를 보내게 어떻게 했다? 하였다죠. 뭐뭐 하게 하였다. 다시요. 그래서 이 전체가 그만큼이 뭐가 되냐? 뭐도 지울까요? 자, 요게 바로 뭐가 A가 되고 이 전체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신으로 하여금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였답니다. 이 15성 15개의 성으로죠. 써이 15개의 성을 가지고서 15개의 성으로서 청했습니다. 뭐를? 역벽입니다. 뭐를? 구술과 바꾸기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이미 사신을 보냈기 때문에 해석은 요청하였다로 했습니다. 15개의 성으로 구술과 바꿀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하고 싶어 했다 합니다. 묶어보겠습니다. 자, 사신을 통해서 사신으로 하여금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15개의 성으로 구술과 바꿀 것을 요청하였다. 하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상여 왈이 나오는데요. 자, 상여 일단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 진나라와 조나라의 관계를 보면 조나라보다 진나라가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가 우리가 땅을 떼어줄 테니 15개의 성이나 되는 그런 땅을 떼어줄 테니 너희들 그 보배를 바꾸자 라고 했을 때 조나라에서 제대로 약속만 지킨다면 손해본 장은 아니죠. 그런데 걱정이 되죠. 저 강한 나라가 약속을 했는데 과연 땅을 떼줄까? 그냥 구슬만 보배인 화씨병만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은 고민을 합니다. 왜? 이것을 해결할 만한 구슬을 가지고 갈 만한 사람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었는데 그때 바로 누가? 상여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상여왈 왕필무인 신원 봉벽왕사. 상여 사람 이름입니다. 말합니다. 왕필 반드시 라는 의미의 운명의 마크스는 필경이라고도 해석합니다. 필시 필경
없을무 사람이죠. 신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그건 누구겠습니까? 상해죠. 왕에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원은 뭐뭐 하고자 한다, 바란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봉벽, 봉자는 받들 봉자입니다. 받들 봉. 그래서 봉벽하면 구슬을 받들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구슬을 받든다는 것은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잘 간직해서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봉자 받들다라고 할 때 이 봉자는 바로 뭐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게 가질지자입니다. 가질지. 가지고 지니고이죠. 소중하게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지니고 왕사. 왕은 갈 왕자입니다. 사는 사신사자죠. 왕사. 사신 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묶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상여가 말하기를 왕에게 필시 뭐가 사람이 없다면. 자, 사람이 없다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조나라 왕에게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신하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한 사람? 아주 거기에 그 일을 해결할 만한 뭐인 사람? 적격자.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진 적임자라는 뜻입니다. 적임자가 없다면 제가 신이라고 해도 좋고 제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죠. 구슬을 받들고 제가 구슬을 가지고 사신으로 가다입니다. 사신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조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죠. 자, 그러면 상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냐? 이겁니다. 성입조 이병류진 성불입 신청완벽 기위조. 자, 성은 성성자입니다. 지역의 통치 기구라 그랬죠. 성이 땅이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입 들어오다죠. 조자는 나라 조자입니다. 조나라죠. 벽은 아까 화씨벽입니다. 유는 남을 유자입니다. 남겨질 유자예요. 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진짜는 유는 남다라는 뜻이고 진짜는 나라 이름 진짜죠. 자, 그 다음 보면 성 역시 성이고요. 불입 들어올 입 청자죠. 청은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요청하는 거죠. 상대방이 말할 때는 요청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청하는 것은 뭡니까? 다짐, 각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되지만 나 자신에게 말할 때는 뭡니까? 나 자신에게 말할 때는 다짐이나 각오가 되겠습니다. 귀는 완전할 완자입니다. 이 완자는 그럼 완벽은 구슬을 완전하게 하다. 그래서 완벽입니다. 구슬에 어떠한 흠이나 이런 걸 남지 않는 거죠. 뭐기 때문에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물을 온전히 하는 것을 우리 완벽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하자도 없는 거죠. 돌아올 귀, 조자는 나라 이름 조자죠. 그러니까 귀조, 조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해보죠. 성이 진나라가 띄워주기란 15개의 성이 조나라에 들어오면 이건 뭐뭐 하면 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들어오면 누구는 이 화씨벽인 구슬은 진나라에 남을 것이요. 진나라에 남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가서 진나라에 준다는 얘기죠. 성을 줬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죠. 구슬이 진나라에 남겨질 것이요. 성불입면 성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자, 그럼 여기는 성이 들어오다 여기 조자가 있었죠? 뒤에 우리 안 생략했겠죠? 이 조자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이 어디로? 조나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런입니다. 들어오지 아니하면 제가 구슬을 완벽하게 해서
구슬을 완벽하게, 구슬을 가져간 그대로, 그들에 의해서 어떤 상처나 이런 것도 나지 않고 구슬을 완벽하게 해서 귀족, 조나라로 돌아오도록, 조나라로 귀속되도록 청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하겠습니다. 다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각오를 왕에게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묶어보겠습니다. 성이 조나라로 들어오면 구슬은 진나라에 남을 것이요. 성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신이 구슬을 온전히 해서 조나라에 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풀이로 옳은 것은 됐네요. 사인 유 조왕서입니다. 자, 이 문장은 사자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사 A, B, A로 하여금 B 하게 다 그랬죠. 그래서 A는 어떤 행위를 할 대상이 나온다 그랬죠. 사람 인자가 나왔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이죠. 사람으로 하니까 왕이 신하니까 사신으로 하여금, 신하로 하여금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유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조왕서죠. 이 문장은 조나라 왕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다죠. 다시요. 신하로 하여금, 사신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유는 보내답니다. 보내게 하였다 합니다. 자, 그러면 조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기 조왕이죠. 조왕에게 편지를 보냈다죠. 뒤에 사인에서 요건 해석을 안 한 거죠. 앞에 쓰면 자, 사신으로 하여금 조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0과 완벽하게 돌아오다 1차 시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